21년 1월 24일 일요일입니다. 일요일인데 저는 출근을 해서 사무실에서 일을 보면서 지금 곰곰이 생각을 돌이켜보고 다른 분들의 그 유튜버들이 주식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들을 종합적으로 한번 다뤄보고자 합니다. 보통 보면은 차트에서 선을 지표를 이제 어떻게 표시하느냐에 따라서 보는 방법이 많이 틀려지죠. 이제 보통 보면은 볼린저 밴저를 쓰는 경우는 이제 주가의 흐름 어디로 가고 있는지 아니면 이제 하락하다가 상승을 준비하고 있는지 뭐 이런 거 지표를 확인을 하는데요. 저 같은 경우는 지금 스캘핑 위주로 초단타 위주로 거래를 하다 보니까 사실 그런 건 보질 않습니다. 근데 투자 방법에 따라서 이제 그 지표를 보는 방식이 틀려지기 때문에 오늘은 그 점에 대해서 조금이나마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보통 단타를 하게 되면 이제 보통 1분봉 틱으로 보시는 분도 있어요. 틱으로 30틱으로 해서 주가의 흐름을 갖다가 틱으로 보면 엄청나게 빠르죠. 내려갈 것인지 올라갈 것인지 방향이 정해집니다. 일단은. 그런데 이건 너무 짧은 거래 방식이기 때문에 이 틱과 분과 1분과 3분 5분 이렇게들 많이 하시죠. 그리고 오후장에 들어가서는 15분봉도 이용을 합니다. 15분봉도 많이들 이용하시는데 저 같은 경우는 1분봉과 3분봉을 같이 보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제일 중요한 것이 뭐냐, 이제 주식 차트는 뭐 기본적으로 되어 있는 것을 보시면은 기본적으로 한번 볼까요? 기본적으로 다 지우고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그렇게 되어 있을 겁니다. 기본적인 차트는 화면 설정의 바탕색 흰색, 그죠? 흰색에 적용. 여기에 모든 지표가 다 없어지는 거죠. 돈선 없어지고요. CCI 없어지고요. 뭐 이것도 없어지고요. 또 황금서도 없어지고요. 그 다음에 단순히 이제 이것만 남죠. 라인 설정해서 이제 이렇게 기본값으로 저장 한번 해보겠습니다. 기본값으로 저장. 수시. 기본값. 이것도 지우고 일단은 지우고 다시 한번 넘어오겠습니다. VI선도 지우고 기본은 이렇게 여기에 이제 추가된다 그러면은 2평만 추가되겠죠, 그죠? 네, 이게 기본입니다. 이렇게 해서 보시는 분은 아마 별로 없으시죠. 그럼 이 중에서 이제 2평을 이제 보통 보면은 2평, 여기서도 마찬가지죠. 다 주식 환경 설정, 초기화, 기본 차트. 예. 기본으로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평선 50, 20, 60, 120 이런 식으로 돼 있죠. 여기에서 이제 변경을 한다 그러면은 뭐 241선까지 적용을 하는 분도 계십니다. 그런데 분에서 보시면은 물론 대부분 보면 이 30분봉이죠. 30분봉 아래 있을 때는 이제 눌림목으로 표시가 되고요. 위로 있을 때는 상승, 그죠? 상승, 돌파 상승으로 이제 이렇게 나타납니다.
5분, 10분, 뭐 1, 3, 5 같은 경우는 너무 가까워서 사실은 그 선을 순간적으로 뭐 한 1%만 빠져도 어쩔 때는 이게 바뀝니다. 아래로. 여기서 위에 있다가 1%만 밑으로 빠져도 선들이 아래로 이렇게 배열이 되기 때문에 보기가 너무 힘들고요. 이제 좀 보기가 좋다라는 것은 이제 보통 30분 선을 이야기하고 또 10분 선이 이제 골드 여기에다가 20분으로 표시를 해갖고 10에다가 20을 표시를 해갖고 라인 설정에 보시면 이제 황금선이라고 표시를 하시는 분이 많이 있습니다. 황금선을 이렇게 표시를 해놓고 황금선 위주로 해서 이제 20분 잘못됐나요? 기간 20분 잘못 표시를 했네요. 5분선에다가 표시를 20분선을 이렇게 황금선으로 기정하고 3 정도 두께로 해서 이게 설치를 하면은 이게 이제 황금선이라고 합니다. 황금선이 위에 황금선 위쪽에 이렇게 자리 잡을 때 이제 접근을 해서 뭐 돌파 매매든 진행을 하시는 분, 창원개미님은 그렇게 하십니다. 20분선을 황금선이라고 해요. 이것도 맞습니다. 어차피 30분이나 20분이나 비슷한 위치에 있기 때문에 그것을 보고 이제 접근을 하시는 방법도 맞습니다. 맞는데 단타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물론 이런 황금선도 중요하지만은 지지와 제일 중요한 것이 지지와 저항입니다. 저항 구간. 그래서 이제 제가 요거를 하나 준비를 했는데요. 주식은 장기 투자가 아니면은 이평선은 중요하지 않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그렇습니다. 저는 주식은 장기 투자 아니면 이평선은 중요하지 않다. 단타에서 중요한 건 저항과 지지선이 중요하다.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단타에서 중요한 건 저항선, 지지선. 그러니까 내가 사고 난 다음에 이 위에 저항선 있잖아요. 저항선을 뚫어줄 것인가. 뚫어주면 이제 크게 가는 거고요. 이게 이제 전고점하고도 관련되는데 뚫어주면 크게 갈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떨어질 때 아래로 내려올 때 지지선을 과연 지켜주고 유지를 해주는가가 중요하죠. 그 다음에 단타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주식의 방향입니다. 하락할 것이냐 상승할 것이냐는 차트, 캔들을 보면서 예견을 할 수가 있어요. 이 자리에서 저는 주식의 방향이라고 해서 방향은 M자와 W자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이런 방식의 두 가지를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아래로 이렇게 W자가 만들어진 차트는 바닥을 찍고 이렇게 바닥을 찍고 상승할 확률이 높더라. 그러나 M자는 저항선에 부딪혔잖아요. 그죠? 이걸 뚫지 못하고 내려왔다가 다시 뚫지 못할 경우에는 실망, 매물이 쏟아져서 결국은 원상복귀가 되더라. 그죠? 이런 식으로 되는 거죠. 이럴 확률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비율로 따진다 그러면 한 80% 정도는 이거에 따라서 방향이 정해지더라. 그리고 이제 매도할 시점에 대해서 단타는 매도할 시점을 알아야 되는데 매도할 시점이 어디냐. 이제 호가창에서 보면은 보통 돌파 매매를 하신 분들이 실패하는 원인이 내가 사고 이제 막 돌파를 하는데 위에 그 호가창에 보시면은 위에 매도 물량이 리필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뭐 만주에서 갑자기 소진이 됐다가 갑자기 15,000원주로 또 다시 리필이 되는 경우가 있죠. 그럼 그걸 또 받아 먹어요. 그 다음에 또 리필이 됩니다. 그런 시점은
팔아야 될 시점이다. 리필이 되면 팔아야 되는 시점이다. 리필이 되면 팔아야 될 시점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대응을 하시면은 수익은 덜 날 수도 있어요. 덜 날 수도 있지만은 손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에 이건 꼭 지켜줘야 한다. 이 부분은 꼭 지켜줘야 한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주가가 갑자기 3분봉 하나에 주가가 이렇게 갑자기 내려왔다가 갑자기 이렇게 크게 상승합니다. 근데 다음에 이 거래량이 이렇게 요만큼 나오죠. 요만큼 나올 때도 이게 이렇게 이어져서 이렇게 올라가면 좋은데 여기에서 만약에 음봉으로 꼬리를 다는 음봉이 만들어질 때는 그죠? 음봉이 만들어질 때는 거래량을 봐야 됩니다. 다음 거래량이 이렇게 장대 양봉이 이렇게 만들어지지 않으면은 주가는 크게 하락할 수 있습니다. 다음에 이렇게 또 밀려서 이렇게 만들어지겠죠. 이렇게 만들어지면은 결국은 올라간 시점에 원상복귀가 된 거잖아요. 그러면 요 부분이 제일 중요한데 요 부분이 과연 출발할 때의 선이 돈선이었냐? 제가 이제 표시하는 것은 돈선을 갖다가 이 선을 돈선이라고 이제 지칭을 합니다. 요걸 뚫고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그죠? 요 봉을 보시면은 요걸 뚫고 이렇게 크게 올라가는데 뚫고 올라갔다가 이렇게 터치를 했잖아요. 그런데 다음에 이제 거래량이 받쳐주지 않으면 올라가지 않고 추가로 하락하더라. 이제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지지선, 이게 이제 처음에는 뚫기 전에는 저항선이죠. 저항선인데 뚫고 나서는 지지선으로 바뀝니다. 그 다음에 이제 VI선이 있잖아요. 이걸 뚫고 올라가면 VI선에 부딪히는데 VI선에 부딪히고 난 다음에 주가가 약간 상승했다가 이렇게 크게 빠졌잖아요. 그죠? 근데 이게 빠져도 이게 지지선이 돼주니까 여기까지 내려오지 않고 여기서 횡보를 하다가 다시 크게 반등을 하더라. 그죠? 요 부분이 횡보를 하다가 올라가 주더라. 올라가서 이제 VI선이 걸렸잖아요. VI선이 걸렸는데 여기까지는 이제 여기 맞습니다. 이렇게. 여기까지는 여기 맞는데 요 다음에도 이게 이어져야 되는데 못 이어지잖아요. 여기 CCI 선이 봉이 다시 만들어지지 않고 결국 하락해서 여기서 어떻게 돼 있습니까? 여기서 보시면은 작은 이렇게 작은 W자가 이렇게 만들어졌지만은 결국 못 가고 크게 하락하더라. 그러니까 여기서 이렇게 가야 되는데 못 가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가줘야 되는데 못 간 거거든요. 그 다음에 무너지잖아요. 무너지니까 구름대로 왔어요. 여기에서 바닥에서 W자가 만들어지래. W자가 만들어지고 약간 횡보하다가 요 구간 있잖아요. 요 구간에 세게 밀었는데 미는 거 매도가 세게 나왔는데 매도가 요 부분에서 이렇게 쭉 밀렸죠. 쭉 밀렸는데 그 다음에 여기서 더 크게 나왔잖아요. 더 크게. 그리는 것이 좀 서툴어서 이해를 하시고 봐주시길 바랍니다. 쭉 요런 봉이 세 개가 만들어져서 더 높게 나오니까 이 CCI 선이 어떻게 됩니까? 선이 이렇게 급등을 하죠. 벽에 붙으려서. 이게 실시간으로 호가창 움직일 때 보면요. 방향이 보입니다. 방향이
갑자기 확확 잡아 트는 그런 방향이 이렇게 나왔다가 올라갔다 이런 식으로 움직여요. 이런 식으로 움직이다가 갑자기 확 올라갑니다. 이렇게 급등을 하죠. 다른 것들 보시면 떨어질 때는 약간 각이 이런 각으로 떨어지죠. 이런 각이요. 이런 각이요. 근데 이렇게 올라갈 때는 어떻게 됩니까? 내려왔다가 올라갈 때는 급등을 해요. 수직으로 이렇게 수직으로 급등을 하게 되면은 다음으로 이렇게 시세가 나오고 요 각에 따라서 이 올라가는 각에 따라서 확실히 모습이 나오더라고요. 여기서도 보시면은 얇게 W자가 만들어졌죠. W자가 만들어지고 이렇게 왔다가 여기서 급등을 하죠. 이 부분에서 크게 상승을 해버렸죠. 이렇게 보여지잖아요. 그 이제 검은 선이 이 검은 선이 오늘의 고점입니다. 고점이고 저는 이제 이걸 돈 선이라고 하는데요. 돈 선에 이제 여러 사람의 그 유튜버들 중에 이제 제가 본 사람들의 단테님 같은 경우는 돌파 라인이라고 그래요. 돌파 라인. 또 다른 분은 이걸 세력선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세력선. 요거는 황금선. 세력선. 저는 돈선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VI선. 이것만 있으면 되죠. 이평은 필요 없어요. 이평은 전혀 보질 않습니다. 이평이 움직이는 것은 왜냐하면 이걸 뭐 30분 선이든 60분 선이든 볼 필요가 없죠. 이게 방향이 다 정해지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 요거를 한번 지워볼게요. 지워놓고 보면 더 깨끗하게 보이겠죠. 이평선을 다 지워버렸습니다. 지워놓고 나니까 좋잖아요. 주가의 흐름이 여기서 갈 건지 지지를 받는지 올라갈 건지 떨어진다 그러면은 이제 여기 CCI 선에서 이제 그림으로 이렇게 표시가 되기 때문에 이평이 필요가 없더라. 그래서 저는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스캘핑 이 단타 하시는 분들은 이평을 볼 필요가 없고 지지선이 제일 중요하더라. 저항선이 지지선으로 변할 때 이렇게 이 저항선을 이렇게 뚫었다가 다시 무너져갖고 결국은 VI선 이 저항선을 크게 떨어주니까 20%까지 갔잖아요. 20%까지 가는데 20%에서 어떻게 되니까 20%에서 더 이걸 뚫지 못하고 결국 무너졌잖아요. 무너졌다가 다시 20% 여기 근처로 무너졌다가 결국은 어디까지 왔느냐. 여기 VI 10% 선을 지지해 주잖아요. 그죠? 10%를 밑으로 흘러내리지 않고 지지를 해주더라. 지지해 준 다음에 어느 정도 지지가 되면은 두 가지 중에 하나잖아요. 상승하든 하락하든. 그러니까 이렇게 왔는데 여기서 상승을 조금 했는데 이 라인이죠. 여기 요 부분을 뚫지 못하니까 무너져 버리잖아요. 무너질 때 이제 실망 매물이 나오는 거죠. 에이 안 올라가? 에이 그럼 나 팔아버릴 거야. 그런데 여기까지 왔는데 갑자기 여기서 무너지잖아요. VI선이 무너지니까 어떻게 돼요? 쭉 무너졌어요. 무너졌는데 결국은 어디까지 왔느냐. 또 여기 돈선이잖아요. 처음에 돌파 라인이라고 하죠. 돈선을 지켜주더라. 그러더니 어떻게 됩니까? 다시 VI까지 다시 올라갔죠. 그럼 오늘의 뭐 최고 고점은 아니지만은 중간 정도까지는 상승을 해갖고 끝이 났죠. 이것만 보더라도 제일 중요한 것은 CCI는 뭐 이제 보시는 분들이 조금 적응하는 저 같은 경우 이제 해보니까 바로 이제 적응이 되는데 적응이 안 되시는 분들은 요 선만 가지고도 황금선 20%선하고 비슷합니다. 이게 황금선 오늘의 고점과 저점의 그 중간선이에요.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그리고 돌파라인 저는 돈이라고 표시를 했습니다. 이 돈선이에요. 돈선. 세력이 들어오든 돈이 들어오는 거잖아요. 세력이 들어온다는 건 돈이 들어와서 이 선을 뚫고 크게 올라갈 때 돈선을 뚫고 올라갈 때 주가는 크게 상승한다. 그 다음에 지지선 이제 이게 저항선이잖아요.
돈돈선 뚫고 나면 저항선이 두 개 걸립니다. VI 10%와 VI 20% 선이 걸려요. 10%를 뚫으면 어떻게 됩니까? 이제 20%밖에 없잖아요. 20%를 뚫으면 이제 그 다음에는 상한가 갈 것이냐 말 것이냐, 둘 중에 한 가지로 표시가 되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주식에 대해서는 주식에 뭐 다른 거 다 볼 필요 없이 저항선과 지지선만 지켜주느냐 안 지켜주느냐, 그게 제일 중요하고요. 호가창에서 보시면은 이 호가창에 있잖아요. 호가창을 지금 창원개미님은 호가창을 여러 번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뭐 반복되는 얘기를 주입 형식으로 교육을 하시니까 계속 들으면은 쏙쏙 들어오는지 모르지만은 헷갈릴 때가 많아요. 또 같은 얘기예요. 매도 창이 많고 매수 창이 없을 때는 주가는 상승한다. 주가는 상승한다. 그건 원인은 이제 이론적으로는 그러잖아요. 팔 사람은 여기다 대놓고 판매를 하고, 물론 순간순간 리필이 들어올 수는 있어요. 여기서 매수하는 사람이 매도까지도 할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언제 뭐 미리 스윙으로 이렇게 사놓으신 분들, 중장기로 하시는 분들이 뭐 올라갈 거 대비해서 이렇게 나는 여기다가 대놓고 뭐 팔리면 팔리고 말면 말고 뭐 이런 식으로 하시는 분도 있겠죠. 그런데 사실 분들은 올라가고 있는데 여기 대놓으면 사집니까? 안 사지잖아요. 여기다 대놓고 이제 물론 떨어지는 거 눌림목에서 사시는 분들은 사지겠지만은, 지금 막 주가가 저 위로 올라가고 있는데 여기다 대놓으면 안 사지잖아요. 그러니까 막 추격을 하는 거죠. 시장가로 여기 사고 여기 사고 여기 사고 여기 사고 막 이런 식으로 막 삽니다. 그러면 이게 계속 쭉쭉쭉 올라가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여기에 17,000주가 여기 대기하고 있어요. 이거가 이제 뚫을 때 여기 보면 이제 물량이 좀 있잖아요. 여기서 사신 분들이 여기다 팔려고 대놨겠죠. 아래에 있는 분들이 대놨는데, 이것을 한 방에 뚫어줄 것이냐 하면은 여기 이제 순간 체결량이 나오잖아요. 이런 거래량이 나오면서 이제 계속 이렇게 이어지느냐, 아니면 이렇게 매도 물량이 나오느냐, 이제 그거에 따라서 이제 판가름이 달라지는 거죠. 근데 이걸 깼어요. 깨면 보통 보면은 요걸 깨러 갈 때 요 부분에서 돌파하시는 분들은 요 부분에서 사시던가, 아니면 요거 깨는 순간에 돌파를 매수를 합니다. 했는데 하고 나서 여기까지 갔겠죠. 다시 무너지면서 여기 물량이 다시 채워집니다. 그러면 또 다시 이제 막 살려고 하는 사람이 많다 보니까 또 그 물량도 소진이 되죠. 그런데 또 들어와요. 2만 주가 또 들어오고 뭐 2만 5천 주가 또 들어오고, 이런 식으로 물량이 리필이 될 때는 고점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매도를 준비해야 된다. 그러면 뭐 여기서 매수를 하셨더라도, 여기서 요 부분에서 하셨더라도 요 부분에서 매도를 하게 되면은 일단은 수익은 발생이 되잖아요. 그런데 요즘에 보시면은 이 돌파하신 분들은 여기서 매수를 했어요. 했는데 안 올라가. 그러면 팔 준비를, 이제 창원개미님 같은 경우는 딱 그 다음 단계에서 팔 준비를 미리 하시더라고요. 아니면은 내가 샀는데 안 올라가면은 잘못 산 거잖아요. 그걸 빨리 인정을 하고 팔 준비를 했는데, 보통 보면 뭐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여기서 막 물량을 막 수집을 했으니까 여기까지 갔다가 다시 여기까지 무너져도 또 다시 뭐 왔다 갔다 하다가 이걸 뚫고 올라가는 경우도 있어요. 여기까지 올라가는 경우도 있는데, 그러면은 여기서 팔고, 여기서 이게 리필이 되는 순간에 팔고, 그러면 이 아래에서 또 잡으시면 되잖아요. 이 아래 떨어지는 구간에서 잡으면은 알았으니까,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올라갈 거 아닙니까? 그러면 여기 와서 다시 조금이라도 올라가 주면은 요 부분에서 손절을 했잖아요. 손절한 부분에 대해서 수익금이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돌아서겠죠. 이런 식으로 주가를 관리하면은 수익으로 발생이 됩니다.
제가 확실하게 요번 계기로 통해서 알았는데요. 제가 오늘은 지금까지의 그 수익률 현황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저도 이제 계좌를 처음 오픈하는데요. 조회를 해볼게요. 초반에 이랬습니다. 초반에 오늘 요번에 그 4일, 5일에 이틀에 수익이 나서 이제 제대로 5%, 6% 먹으니까 제대로 하는가 보다. 여기서는 물량도 적죠, 그죠? 적은데 이렇게 수익이 나잖아요. 그런데 그 다음부터 이제 또 틀려지는 거예요. 왜? 여기서 방법을 바꿨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마이너스로 변화해 가죠. 그러면서 이게 크게 손실도 생깁니다. 뭐 마이너스 17%까지도 두들겨 맞는 이런 상황이 생겼습니다. 두 번 맞았죠, 17%. 그래서 이제 돈을 120만 원 가지고 시작을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82만 원이 됐어요. 그럼 80만 원과 100만 원의 그 거래가 틀려집니다. 그 미수 쓸 수 있는 뭐 이런 거가 좀 달라지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여기에서 다시 23만 원을 넣어갖고 다시 100만 원을 만들었죠. 100만 원을 만들고 나서부터 이제 수익이 슬슬 나기 시작하죠. 그 다음에 왜 여기서 손해 본 것을 이제 완전히 극복을 하고 방법을 찾아서 아까 이런 지표 같은 거를 다시 표시를 하고 해보니까 이렇게 반등하는 모습이 보이잖아요. 2% 정도 수익이 는 날 자신감이 있으니까 해보니까 이게 자신감이 있으니까 제가 돈을 리필을 한 겁니다. 그 다음날 이렇게 또 수익이 발생되죠. 요것은 왜냐면 요것은 미수로 스윙을 한 겁니다. 종가에서 사서 그 다음날 들고 가서 시가에 팔아야지 하고 했는데 결국은 시가에서 성공을 못했어요. 만약 그 종가에 산 것은 마이너스로 손절을 했습니다. 그래도 이날 17만 원의 수익이 발생됐죠. 그 다음날도 큰 수익이 생겼었는데 이날도 수익으로 이어졌어요. 이날 다른 유튜버들 보면은 주식이 박살이 났더라고요. 주식이 박살이 나는데 저는 수익이 일단 수익으로 마감을 해요. 1월 15일 날 다른 유튜버들 한번 영상을 한번 보시면은 이날 박살 났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18일 날이죠. 18일 날이 어떻게 됐습니까? 이제 40만 원을 더 채워 넣습니다. 그러니까 165만 원 정도가 된 거죠. 165만 원 돼갖고서 그날 오늘 돈을 오히려 집어넣은 날 손해가 생겼어요. 욕심을 크게 부리다 보니까 거래 금액이 틀려지잖아요. 벌써 한 7천만 원 가까이가 거래가 되잖아요. 그래서 다시 정비를 하고 그 다음 날부터 이제 이 수익 난 방식대로만 진행을 했죠. 하니까 결국은 어떻게 됐습니까? 수익으로 나오고 연거푸 4번의 수익이 발생이 됐습니다. 4번이라는 것은 일주일이면 우리가 일주일 정도 수익이 난 겁니다. 하루가 아니라 일주일 연거푸 수익이 났어요. 그래서 결국 계좌가 지금 현재는 이 마이너스 뭐 32만 얼마에서 오히려 이제 플러스로 돌아섰어요. 이렇게 해서 이제 계속 이어질지를 저는 또 저 자신과의 싸움을 해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만약에 이것이 한 2달간만이라도 이어져서 제가 목표한 2달 정도 되면 이제 이게 자산이 한 500만 원 가까이 되지 않겠습니까? 500만 원 정도가 되어진다면 그때부터는 본격적으로 저는 주식 단타를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주식을 한 20년 넘게 했어요. 예전에 부천 상동에다가 주식만 전문적으로 하는 사무실을 운영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예전에 주가가 그 최고가가 15%였을 때와 지금 30%잖아요. 마이너스 플러스 30%가 되면서 이 주가 흐름도 바뀌었고 투자자들 마인드도 많이 바뀌었습니다. 옛날 방식으로 제가 접근해 갖고 저는 한 1년 동안에 한 2천만 원 정도 손해를 봤어요. 1년 동안에 한 2천만 원 정도 손해를 봤는데
이제는 저는 자신을 합니다. 예전에 한번 제가 성공을 했던 그런 기억이 있기 때문에 조금씩 내 모습이 발전을 해 나가고 있고, 그렇게 이제 자리가 잡히면은 크게 성공할 것이다라고 저는 자신을 합니다. 오늘 제가 쫑구 주식 이야기를 하는데 제 이름이 이종우예요. 이종우.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번 달 초에 뭐 개박살, 다른 분들 뭐 개박살 날 때 저도 같이 개박살을 났지만은 그래도 이제 후에 이렇게 많은, 지금 한 보름 이상의 수익으로 발생이 됐잖아요. 1월 13일부터 20일까지 2주 정도는 내가 수익으로 발생을 시켰기 때문에 이렇게 큰 돈은 아니지만은 작은 돈 투입해서 100만 원은 투입해야 80만 원이든 2, 3%만 계속 꾸준하게 먹어도 수익으로만 이어져도 괜찮은 거 아닙니까? 은행에 넣어놓고 뭐 한 달 내놔봐야 얼마나 돼요? 한 달 내. 그런데 하루에 이렇게 수익이 발생되는데 이거보다 더 좋은 게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저는 앞으로 계획은 한 2천만 원을 넣어놓고 월 200만 원만 연금 형식으로 뽑아먹는다라는 그런 생각으로 지금 주식을 접근하고 있기 때문에, 저와 같은 생각을 가지고 계신 분이라면 동참해서 같이 싸워 이깁시다. 그거밖에 없습니다. 주식은 승부로 결정이 나는 거기 때문에 아무리 이론적으로 많은 이야기를 한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다 이해하고 받아들이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저도 주식은 오래 했지만은 뭐 이론적으로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는 그 정도 강사 실력은 아니기 때문에 좀 서툴어요. 그러나 방송을 하다 보면은 늘어나기 때문에, 실력도 늘어나고 모든 경험도 늘어나기 때문에 좋은 가족과 함께 계신 분들은 행복한 하루 되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